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번 주택가격 급락의 또 다른 원인 아시나요? 역전세란 만큼 위험한 폭탄, 고가 아파트의 급락의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음마아파트 경매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음마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는데 유찰이 2번이 됐대요. 자, 감정평가 금액 나오고 나서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되면 거기서 한번 유찰되면 20% 가격을 낮추고 재매각이 잡히고요. 거기서 다시 유찰되면 다시 한번 또 20% 최저 매각 가격이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34평의 경매 시작 가격이 내년 2월 2일 날 17억 8,560만원으로 잡혔습니다. 현재 21억 6천보다 낮다는 거죠. 대표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신호로 언론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기사가 바뀌었어요. 5년 만에 경매에 나온 음마 27억짜리 24억 빚낸 영끌 물건, 작년 8월에 27억에 매수한 물건인데 매매 대금의 88%를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야수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0억 초과하는 주택에 주담대 금지가 나왔거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이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철저하게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전세금 반환 대출도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대출을 받았을까요? 이 당시에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2가지 대출 상품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상금융권 대출 상품이었어요. 대부업체나 P2P 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대출 상품은요, 바로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이 3금융권의 대출을 받은 케이스예요. 자, 아무리 못해도 연 이자율이 10% 정도 될 건데 그렇게 따져봤더니 월 이자만 2천만 원 수준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음마아파트가 아무리 그 당시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았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월 2천만 원 이자 내면서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대출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의 LTV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던 2가지 대출 상품 이자율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금융권에서 받으면 2021년 기준으로 한 10% 내외가 나와요. 아무리 집값 상승 기대감이 높아도 이 정도 이자 부담하면서 투자는 못하죠. 자, 근데 2금융권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은요, 작년 기준으로 4% 중후반 정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LTV 규제를 피해가려고 대출을 받을 거면은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이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왜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안 받고 대부업체 이용했을까? 혹시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받는 조건이 엄격한가? 실제 사업장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진정한 사업가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사업자 등록하면 바로 자격이 돼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은요, DSR이나 LTV 한도를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아파트 거주하신 분들은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받으라고 전단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게다가 이자도 4%대로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은요, 규제가 한 가지 존재를 합니다. 바로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이 지나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택 구입 용도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있었다는 거죠. 이 3개월 때문에 대부업체 존재가 필요하게 됩니다. 대출업체를 통해서 주택 구입 자금을 먼저 충당을 하고요. 3개월 뒤에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로 대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과정을 대출 상담사들이 알아서 진행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이게 작년까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번에 경매에 나온 물건은요, 이 과정에서 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계약 시점 2021년 8월이죠. 자, 그 다음에 잔금 시점이 한 2021년 10월 정도로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기가 넘어오고 나서 3개월 뒤에 이제 개인사업자 담보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대환을 시도했겠죠. 그게 한 2022년 1월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면은 2022년 1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1월 달 아파트 거래량 봤더니 1000건 수준은 뚝 떨어지게 됩니다. 부동산을 계약했던 시기에 거래량이 4분의 1 수준으로 훨씬 줄어들어 버리면서 시장이 멈췄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가격 변화에 민감한, 수요 변화에 민감한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이 본격화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2월에 음마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 실거래된 거 봤더니 25억 5천만 원입니다. 27억에 매수했는데 1억 5천만 원 하락을 한 거예요. 자, 23억 7,600만 원을 대출받아서 대환을 하는 상황에서 아파트 담보 가치가 내가 매수한 시점보다 1억 5천만 원 가량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부르죠?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차주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예요. 자, 내가 이것을 대출을 다 받지 못하면은 대부업체의 대출을 이제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는 결과가 나오네. 그럼 선순위 대부업체 대출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후순위로 사업자 담보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건 제2금융권에서 무조건 거절하게 돼 있거든요. 후순위 담보대출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환 시점에서 시세 하락이 경매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인 취약골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올해 6월 달에 금융감독원에서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어요. 무엇이냐면은 LTV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공개했는데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차주 중에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48.4%가 LTV 80%를 초과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주택저축은행만 있는 게 아니라 캐피털, 카드사, 보험사, 상호금융에서 너무 많이 보편화가 됐다는 거죠. 이 개인사업자 대출은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 흔하게 활용된 카드입니다. 이게 왜냐면 누가 특히 많이 썼냐면은 내 집 한 채 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늘려나갈 때 이 카드를 쓴 거예요. 본인 거주 주택을 활용해서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갭 투자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이들 대출은요, 사업자 대출이잖아요. 사업자 대출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개인이 받는 주택담보대출과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변동금리인 건 똑같은데 만기가 짧아요. 그래서 두 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면서 5년 동안 갚아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자만 갚아나갈 것인가, 만기 일시 상환 3년짜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원금 상환의 부담이 없이 잠깐 치고 빠질 시기, 투자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만기 일시 상환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변동금리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짧은 만기라는 거죠. 왜냐면은 만기가 짧게 되면은요, 만기되는 시점에 자산 가치를 재평가받아서 대출을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값이 하락하잖아요. 하락하는 만큼 한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거의 역전세난에 맞먹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자, 투자 광풍이 불었던 2020년부터 2021년, 솔직히 온 국민이 잠깐 다 미쳤던 시기죠. 근데 이때 받았던 사업자 대출의 만기가 올해부터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현재 주택가격이 많이 급락을 한 상황이죠. 금융권에서 대출을 연장해 줄 때 담보가치의 평가를 엄격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역전세난과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요, 매도자가 못 버티고 싸게 던질 때 추락한다 말씀드렸는데 역전세난을 위한 매도자도 많은데 이런 사업자 대출 받은 사람까지 같이 던지고 있다는 거죠. 특히 대출이 불가능했었던 10억 초과 주택에 더욱더 이런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파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현재 투매가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겨울 앞두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속절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어요. 내년부터 2024년 초까지 주택가격 하방 압력이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하방 압력이 앞으로 5년, 7년 이렇게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은 역전세난, 사업자 담보대출 차주의 위기, 그리고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나 처분조건 대출 차주, 일시적 2주택 중 무조건 팔아야 되는 매도자가 존재하는 이 세 가지 케이스는요, 계속 이어질 수 없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전세난 같은 경우는 급락한 전세값으로 현재 계약이 체결되고 있잖아요. 그럼 2년 뒤에 이렇게 급락한 전세값보다 더 낮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준금리가 현재보다 더 올라가야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또 하나, 사업자 담보대출 차주나 또는 처분조건 청약 당첨자나 처분조건 대출 차주들은 기본적으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을 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현재와 같은 침체 상황에서는 무리하게 주택수를 늘려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투매가 늘어난 요인들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바짝 부동산 시장을 휩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역전세라는요, 실수자한테 좋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은 매수자가 부르는 가격에 잡을 수가 있잖아요. 휴키부동산 서적 역전세 자료에 보시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모든 정보, 어디가 가격이 급락할 것인가, 어떤 집을 사야 될 것인가, 그리고 왜 사야 되는 집까지도 다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